안녕하세요.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밥 먹을 때도 항상 썰TV를 켜두고 눈을 뜨자마자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니 유튜브에서 인생을 배우는 게 언제나 취미가 되었어요. 결혼 전에 조심해야 할 것, 결혼해서도 시집살이에 부당하게 당하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배워볼 수 있어서 참 유용한 채널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조심해봐도 피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1년 반 전에 정말 최악의 남편과 최악의 시댁과 헤어지게 된 경험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얘기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아무에게 말을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께는 용기 내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프리랜서로 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과 돈 모두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정말 좋으신 대표님 아래에서 계약되어 있어서 제 편의를 항상 봐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얘기가 잘 통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만나보고 싶었던 남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를 해보고 싶지만,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다고 느꼈어요. 결혼정보회사에 신청해볼까 생각했지만, 조건을 보니 어색해서 만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고, 일은 더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더 어렵겠네요. 결혼은 작년까지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소개받은 건 계속 거절했지만, 언젠가 한 번은 만나보자고 받게 된 소개팅에서 결혼을 꿈꾸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주선자와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그 소개팅이었어요. 부끄럽지만, 그 소개팅에서 남편과 저같이 처음 만난 거죠. 서로 첫눈에 반했어요. 제가 한 살 위였지만 제 월급보다는 적은 일반적인 무역회사를 다니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의사소통도 잘 되었고 취향도 잘 맞아 우린 금방 연애를 시작했고 1년 정도를 함께 했습니다. 집안 이야기할 때도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는 외동딸이었고 어머니 아버지는 크게 개입하지 않으셨기에 남자친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외하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남자친구는 3남매로 누나 한 분과 남동생 한 분이 있어서 집안에서는 중간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기에 저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에게 위사이덴터파이어에게 수정, 이름이었어요. 큰 소리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오늘 나는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사실 많은 곳에서 시집살이가 많은 것 같고 장남, 차남을 차별하는 시어머님들도 있고 신부가 질투로 인해 파혼된 사례도 있다고 해. 인터넷과 TV에서는 매우 자극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럴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 주변을 둘러보면 시댁과 장인 간의 갈등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조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어쩌면 어머니께서 나를 싫어하셔서 구박하는 것일까? 신부는 어떨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20살 때부터 자취하고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며 지금도 아무나 데려와 결혼하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나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누나도 그렇고 기본적인 일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물론 잘해주면 좋겠지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남편 부모님이신데 최대한 잘해주려고 하겠어. 괜찮을 거야. 믿어도 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빨리 결혼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도 빨리 진행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며 혹시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했지만 돈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것저것 해보느라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모이지 않았던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회사에서도 오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넉넉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래도 이 분야에서 조금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남자친구보다는 많았고 외동딸이라서 지원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말했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또 나와 함께 빨리 있고 싶다는데 그따위 돈이 문제가 될까 싶기도 했거든요. 사실 남자친구를 배려해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엄청 고마워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땡 잡았네. 이렇게 예쁘고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다니
우리 혜영이가 복덩이인가 보다. 혜영이와 결혼을 약속한 이후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모두 혜영이를 환영하면서 말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예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뿐이었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번 배워보았을 때도 항상 손을 잡아주시고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버님께서도 안아주셨으니까요. 이제 생각해보니 항상 돈을 잘 버는 며느리가 되겠다며 말씀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는 왜 몰랐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부모님은 큰 반대 없이 우리를 응원해 주셨어요. 웨딩홀을 바쁘게 돌아다니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혼인신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혜영아, 근데 우리 혼인신고를 먼저 해봐도 어때? 혼인신고가 왜? 급한 일 없어도 그럼 빨리 부부가 되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하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다더라고. 어차피 웨딩홀도 이미 알아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부부랑 다름이 없잖아.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사연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추라고 하는데 마무리는 항상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을 뿐 아니라 애를 데리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애가 없을 때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이야. 나는 이 사람을 완전히 믿고 결혼까지 마음먹었지만 막중한 결정이기에 아무리 신중해도 잘못될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미루고 싶었어. 우리는 혼인신고를 조금 늦게 할까요? 내 친구들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일은 아니니까 내 말대로 하면 안 될까 싶어요. 왜 넌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계속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 거야? 아니지. 당연히 해야지. 뭐, 그냥 막연하니까 나중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알겠어. 그리고 이후로 남자친구는 몇 번 혼인신고 얘기를 꺼냈는데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제가 하자고 하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좀 짜증이 나 보였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고 결정해봐도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너무 설레고 행복한 신혼이었어요. 함께 방콕으로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생각에 행복한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다만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제가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왔었고 제가 급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일하고 있어서 핸드폰을 못 봤어요. 어머님, 별일 없으세요? 응, 그래. 그냥 혜영이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어.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니까. 아이고, 잘 지내고 계세요. 남편과도 잘 지내려고 하고 있고요. 밥도 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너무 바빠서 쉽지 않네요. 혜영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돈도 잘 버는데 밥까지 신경 쓰겠어? 괜찮아요. 별다른 건 아니고 군인 명절이기도 하잖니. 혹시 우리한테 줄 용돈 있으면 나한테 미리 좀 줄 수 있을까? 많이 주면 더 좋겠어. 용돈인가? 아니 오늘 아는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며느리한테 용돈 받고 쓴다고 자랑하더라고. 무슨 며느리한테 받은 상품권 써야 한다고? 백화점 쇼핑도 오늘 3시간은 할래. 뭐야 나는. 여유가 없어서 말이야. 곤란했겠죠. 제가 미리 챙겨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고마워. 이렇게 말해서 불편해한다면 어쩔까 했는데 종종 부탁해도 되겠네요. 계좌번호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너 시아버지한테는 알아서 잘 설명해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이번 주말에 너 차 좀 써도 되니? 아, 아버님께서 어디 가시는 거지요? 차 2대로 가시겠다고요. 아니, 이번 주말에 너 시아버지는 어디 낚시에 가신다고 하셨고 그냥 친구들이랑 좀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셔서요. 너네 어디 가든 아들 찾으면 되잖아요. 차 하나만 움직여도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퇴근하고 가져다 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핸드폰으로 하는 건 잘 몰라서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참, 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친구들이랑 돌아다닌다고 하면 뭘 알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제 어머님은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다른 며느리들은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하셨어요. 용돈을 달라고 하셨죠.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처음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어차피 명절이 다가오니 만나 뵈었을 때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급히 쓸 곳이 있으신가 생각하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바로 챙겨드렸어요. 또 드라이브를 하신다고 하시니 차도 빌려드렸고 지금 보니 저도 열심히 맞춰드리려 노력했던 것 같네요. 저 혼자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라서 깨끗하지 않아서 드리기 전에 세차도 다 하고 놀러 가신다고 하시니 껌도 간식도 다 넣어서 빌려드렸어요. 내비게이션 작동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요. 남편에게 이랬다고 말해주니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우리 마누라 최고다. 아, 그렇게까지 다 챙겨드렸어. 너무 고마워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그 뒤로 두세 번 차를 더 빌려가셨던 것 같아요. 아마 시댁차는 아버님께서 거의 사용하셨으니 놀러가고 싶을 때에는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저도 잘 참여했고 빌려드렸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으라는 말씀이었지만 부부 사이에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계속 조용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시누이는 2년 전에 이혼한 것으로 들었고 그때 당시에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몇 번 뵈어서 인사를 드렸고 결혼 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 같았는데 참 오랜만이었어요. 갑작스럽긴 했지만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 형님. 무슨 일로 오랜만이네요.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생각해요. 일 때문에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올케가 바빠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엄마도 올케가 잘한다고 하셨어요. 칭찬은 아주 달콤하죠. 아니요, 그냥 제가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다름이 아니에요. 혹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돈이 요구돼서요. 네, 지금 일도 하고 있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라서 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도 손해야 하기도 하고요. 잠깐만 도와주시면 금방 갚을게요. 갑작스런 전화였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였고 저는요. 처음이기도 하고 형님에게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선뜻 호의를 보였던 것 같아요. 다만 어머님과 시누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걸 보니 돈 관리를 잘 못하시는 건가, 경제관념이 많이 없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지나니 제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간구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게 시작이라는 점이었죠. 시누이는 한 달 뒤에 돈을 갚았지만 그 뒤로 시누이, 어머님 그리고 도련님까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련님은 20대 중반이었고 제대하여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 시절 제가 돈을 빌려주는 은행으로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시댁에 전화가 옵니다. 형수나,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엄마가 형수님이 여유가 있다고 들어서 돈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냐고 하더라고 말씀하며 도련님에게 부탁합니다. 저 어리다고 돈 안 갚고 그러나 많이 해요. 꼭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친구놈이 제 돈을 가져가고 도망가 버리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다며 형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형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하니 여쭤본다고 설명합니다. 도련아, 일한 건 형한테 말하는 게 맞아. 형한테 창피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한테 창피해라고 도란내게 답해줍니다. 창피해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도련님이라서 이제 빌려드리기 힘든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돈을 빌려드릴 여유가 없어서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 마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을 악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먼저 기분이 나빴고 또 제 돈을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했죠. 또 제가 화난 부분은 시댁 식구들이 돈을 빌릴 때마다 남편은 항상 고맙다고 말하는데 마누라 최고라고만 말할 줄 알았지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남편에게 꼭 말해야겠다 싶어서 퇴근 후에 밥을 먹고 있는데 딱 마침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니에요. 예영아, 나야. 혹시 오늘 우리 막둥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었니? 네, 어머님 전화 왔어요. 근데 쪽팔린 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싫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이후에 제가 빌려드릴 여유가 없다고 설명드렸어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야? 여태까지 나는 우리 아이의 공부도 열심히 시켜줬고 유학도 시켜주려 했었거든. 아들이 안 가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그렇게 잘 해주고 있는데 그 친척들을 챙겨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 처음에는 어머님만 조금씩 용돈을 주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형님과 도련님들께서도 전화를 주시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은행도 아니고 한국에서 나온 재벌도 아니며 필요할 때 쓰려고 넣어둔 돈에서 자꾸 이동이 생기니 저도 조금 불안해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가정이 생겼잖아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 돈이 얼마나 될지 말씀하시니 너 돈 잘 벌어서 라고 하셔서 내가 너를 칭찬해 주는 정도를 얼마나 했는지요. 정말 마음이 넓고 안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돈을 벌려고 가르치려고 하다가도 시댁 가족들을 완전히 무시하네요. 그래서 여자 하나 잘못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더니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심했어요. 막말로 나를 키워주신 건 아니신가요? 왜 남편을 유학 보내려 했던 건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저희 돈도 따로 관리하려고 하니 남편한테 말해서 돈을 빌리든지 맘껏 하시면 돼요. 전화 끊을 거예요. 저는 왜 돈을 빌려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남편한테 자기가 얼마나 잘한 건지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경악스러워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시댁 식구를 챙겨주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소리치는 그 모습과 여자가 한 명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요? 돈을 빌려드리지 않았거나 차를 빌려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처음부터 돈을 빌려드린 것이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체를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에서 어머니와 전화하는 소리를 남편이 들은 걸까요? 갑자기 들어와서 제게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가 저희의 첫 싸움이었습니다. 혜영아, 지금 우리 엄마랑 통화했어. 들었으면 알 거 아니야? 마침 잘 왔어. 안 그래도 오늘 오빠랑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누가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시누이 도련님이 전화해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중간에서 너가 말리지는 못할 만져선 최고의 며느리라고 최고의 마누라라고 치켜세우거나 있고 부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돈을 이제 우리 가족 챙기느라 못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 돈 얼마나 되냐고? 돈 잘 번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겠어? 오빠가 해? 난 못하겠어 이제. 아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알았어. 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야 할 일이야? 원래 우리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가족들이 돈을 관리를 못해. 이해를 좀 해주면 어떨까?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야겠어? 내가 무슨 일을 키웠는데 여태까지 일을 안 키운 건 나야? 앞으로도 계속 돈을 빌려줄 생각은 없어. 너가 많이 빌려드리고 우리 집에는 피해주지 마라. 내가 숨겨둔 비상금으로 빌려주든 그건 알바 아니고.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애를 갖고 싶다고 노력하자니 어떠해? 노력을 해도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아빠라는 사람은 준비할 생각도 안 해? 하고 있는데 안 그래? 그건 우리 얘기고 엄마한테 당장 전화해서 사과해야 해. 못해 어머니께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거 사과하라고 해. 그러니 저희는 크게 싸움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사과하라는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날부터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세요? 헤어지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딱히 이혼을 입에 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바로 끝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어려서 그런지 마음에 걸리는 건 딱 하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개과천선을 하지 않으면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마음 정리가 필요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헤어졌다고 말할 용기의 시간이 더 필요했을까요? 마음 정리를 하고 있던 도중에 남편은 저를 위로하려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옷도 사주며 틈이 나면 꽃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은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의 가족에게는 매우 관대하다는 것이 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또 다른 부탁을 했다고 해요. 혹시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자리가 하나라도 있는지 물어보고 어떤 자리가 있는지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취직을 시켜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없어. 응, 없어. 그리고 오빠, 너랑 그날 이후로 정말 시댁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 혼자 꽃을 선물하고 옷을 사주고 북도 사주고 장구도 쳤는데 더 해야 할 것 없어. 어머님은 아직도 나를 욕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오빠와 잘 살아가고 시댁에 잘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든 형님이랄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옳은 거야. 그렇지. 근데 오빠야, 일단 내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면서 엄마와 다투기라도 하는 게 먼저야. 아, 물론 다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누나가 취직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는 말인 거지. 엄마가 달달거리지 않아도. 못 갔는지 봐.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엄마한테 자리 있으면 물어보라고 한 거지. 없으면 없다고 말해. 내가 너무 말을 크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래도 그 뒤로 엄청 노력하고 있어. 혜영아, 내가 취직해주기 어렵다는 걸 알아.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남편은 그날도 시댁 사람들을 위해 부탁을 했대. 형님 취직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나는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뭐라고 다시 해달라는지. 정말 화가 났어. 이제 슬슬 부모님께 헤어지겠다고 말해야겠다 생각했고, 나도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날은 친정에서 잔다고 했어. 그러자 집을 나섰습니다. 거의 나는 내비게이션 앱을 핸드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 안에 내장된 내비게이션이 전혀 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배터리가 모두 소진된 것 같아서 차의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었죠. 그러나 목적지 기록이 이상했습니다. 호텔, 무인 모텔, 산소 카페 등 다양한 숙박 시설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고, 제가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위해 차를 렌트했다고 하셨는데, 방문할 장소를 보아도 친구들과 함께 갈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찍은 후, 블랙박스를 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장 공간이 큰 블랙박스를 사용하기도 했었고, 새롭게 최근 녹화된 영상으로 덮여있긴 했지만, 대표님과 함께 일하며 대표님의 차를 타고 다니느라 이 차를 일주일 동안은 안 몰아서 안 쓸 때는 블랙박스가 고장난 것 같아 새로 구매하려고 그냥 끈 채로 두기도 했었어요. 다만 분명히 어머님이 사용하신 날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여 블랙박스를 컴퓨터에 바로 연결했고, 다행히 그날 어머님의 기록은 모두 블랙박스에 남아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어머님은 외도 중이셨어요. 상간남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답니다.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아버님을 욕하는 내용, 저를 욕하는 내용, 상관남과 사랑을 속삭이는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저는 저에게 했던 어머님의 모든 말들이 생각나면서 따로 저장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할 템은 해보라죠. 저에게 더 충격적인 증거가 더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맘을 몰라주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고 생각하고 친정에서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도 자주 있었던지라 오히려 친정이 편했죠. 엄마와 아빠께는 대충 설명을 다 드린 상태였고 충분히 제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달래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대표님께서 오랜만에요. 프리랜서들이 함께 회식을 하기로 정해진 날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혜영아, 오늘은 들어올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해? 나 회식 중이야. 그리고 나 마음 정리될 때까지 들어갈 생각 없어?
남의 편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믿고 살 수가 있겠니?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끈 후 회식 어디서 하는데? 내가 데리러 갈게 라며 말했어요. 됐어. 알아서 가 라고 제가 대답했고 어디냐고 할 말도 있어. 우리 집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위험하니까 회식에 데리러 갈게. 그렇게 해서 남편과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소를 알려줬어요. 잠시 후에 왕창창을 보고 익숙한 아버지 차가 있었어요. 왜 아버님 차가 왔지? 라고 생각했죠. 운전석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고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게 제 옆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혜연이 남편 누나예요. 대표님을 항상 칭찬해서 한번 만나러 왔어요. 인사도 드리려고요. 아니, 여기 형님이 말도 안 하시고 어떻게 남편이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동생이 바빠서 대신 왔어요. 대표님 제가 오도록 해도 되죠? 대표님도 매우 당황한 것으로 보였고, 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꿈인가 몇 번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어요. 대표님, 근데 따로 구직은 안 하시나요? 너무 좋다고 우리 올케한테 많이 들어서 좀 일해보고 싶어요. 요새 틈이 좀 났어요. 매년 너무 바빴는데 말이에요. 저 일도 잘하고 뽑아주시면 후회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 회사에서도 상 받고 상금 받고 그랬거든요. 그만둘 때도 사장님이 어찌나 잡으시던지, 형님. 일어나세요.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해요. 여기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고, 대표님께서도 곤란해요. 얼른요. 아, 왜 울게 같이 일하면 좋지? 대표님, 어때요? 지금 저 면접 보셔도 돼요? 저 정말 일 잘 할 수 있어요. 형님이 화를 내니 대표님은 저를 달래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충분히 형님께 설명을 하시더군요. 지금은 저는 따로 구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곳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제가 자리를 찾으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대표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한번 다른 회사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회식 자리는 형님 덕분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자리인데 완전히 망쳐지고 말았어요. 저는 바로 형님을 데리고 나가서 다른 분들과 대표님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뒤에 재미있게 노는 말을 남기고 나왔어요.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제 직장인데요. 근데 왜 그냥 오셔서 갑자기 구직을 안 하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제게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제 남편이 주소를 알려주라고 하던가요? 저도 여기에서 그때까지 일하면 만족하겠어요. 어째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세요? 아니, 왜 너무 잘못한 거라고 유난을 부르세요? 원래는 미리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연락이 오지. 아니, 아무 자격도 안 되는데 왜 형님을 고용해요? 제발, 그냥 집에 가세요. 제 인생도요. 망치지 마세요. 그렇게 나는 형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니 남편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오랜만에 오셨네라고 맞이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도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으며 바로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너가 주소를 알려줬지? 회식 자리 너 지금 너라고 했어. 내가 몇 번이고 말했잖아. 누나 자리 있냐고. 답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갔다 와서 한번 잘해봐라고 알려줬어요. 누나도 좋다고 했고 미리 가서 인사하면 뭔 문제가 있어? 오히려 더 좋게 받고 당당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아. 나까지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내가 러닝을 하는 걸 너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해. 회사에 가서 연락해보고 우리 엄마를 취직시키라고 부탁하면 어때? 어디서 대표님 앞에서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 진짜 다른 사람을 불리게 되니까. 너 지금 우리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옆에서 들리니까 못 들려줄 거야. 혼자 잘났냐고 오만해하지 말고 이전에 전화 끊는 건 그냥 넘어가 줬어. 이제 앞으로는 볼 일 없을 겁니다.
남편하고 헤어질 예정이니까. 짐은 그대로 두고 내일 사람을 불러서 다 걱정할 테니까. 속 다친 그게 무슨 말이야? 헤어진다고 왜 그래요? 몰라서 물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되더라도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여태까지 참았던 제가 참 대견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달리 사람처럼 대해주고 싶었는데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대표님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의 연락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주말에 운전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제 부부와 아주 친한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였어요. 혜영아, 잘 지내지? 나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잠깐 통화하니. 돼? 무슨 일인지 진짜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게 100번이나 되고 또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연락했어. 이렇게 하는 게 오지랖인 것도 아닌데 너희 남편이 5천 대출 받았는데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그 돈을 그대로 시댁에 준 것 같더라. 너한테 물어봤는데 당연히 물어본 줄 알았다고 해서 허락도 받은 거라고 하더라. 진짜인지 의심스러워서 아니면 엄청난 문제 아닌지 너에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듣는 소리인데 그게 사실이야? 몰랐어. 몰랐던 거야? 진짜 너무 심하네. 고마워서 말해줘서 너도 많이 고민했을 텐데 이렇게 연락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내가 밥 한 번 사도록 해주게. 이게 말이 되나요? 결혼한 후에 마음대로 5천 대를 빌려서 시부모님들이 남편을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 남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려고 했을까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느꼈어요. 제가 왜 시어머니, 시누이, 도련님들에게 돈을 끝도 없이 빌려주었어야 하고 왜 그들을 뇌리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제가 회식 자리에서 시비를 거는 꼴을 보며 참아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대신 대표님께 사죄를 드려야 했는지 모든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라 남편이 시부모님 집에 갔다는 것을 알기에 바로 시부모님 집으로 향했죠. 혜영아, 뭐야? 이제 시작이 오기로 한 거야? 잘했어. 고마워. 야, 너 5천 대출 받았어. 미쳤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돈 다 시작 좋아? 아니, 그걸 어떻게. 그냥 더 말할 것도 없고 확실히 말하러 왔어. 잘 살고 더 이상 엮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다 그냥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랬다고 생각할 테니까 제발. 연락도 더 이상 하지 마. 그리고 형님은 잘 계셨네요. 오늘 대표님께 여쭤봤는데 인성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뭐, 올케가 손 쌌지. 분위기 좋았는데 내가 떨어졌다고.